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이가희입니다. 매서운 바람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게 되는 요즘인데요. 전국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겨울에 굳어버린 몸과 마음을 녹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전국시대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년 중 화재 소식이 가장 많은 겨울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화재 예방 안전수칙. 일상 속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알아보시죠. 안동시 노화동의 한 육가공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겨울철인 1, 2월에 화재 사고의 24%가 집중됐고 해마다 겨울이 되면 조심해야 될 게 있었으니 바로 불. 부쩍 추워진 날씨, 건조해진 공기까지 더해 겨울이면 화재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화재의 모든 것 지금 만나보시죠.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 겨울의 문턱에선 이들 중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유독 물과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춥고 건조해지는 계절에 더욱 바빠지는 사람들, 그들은 소방관입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화재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과 겨울, 공기가 건조해지면 산불부터 시작해 다양한 화재로 전국은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특히 겨울은 이것 때문에 화재가 잘 난다고 합니다. 겨울철의 화재는 난방과 관련되는 화재가 일단 우선적으로 많고, 예전에는 불을 많이 관리를 해서 집에서 불로 인한 화재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전기 온열기가 좀 많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감소를 하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부산물에 의한 소각에 의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화재, 기술이 발달하고 소화시설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실내 화재는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온열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종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기적 과부하로 인해서 열이 발생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사전에 전원을 사용할 때는 전원을 사용을 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열기구 전원을 꺼주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법을 봤다면 이제는 공공건물을 살펴볼 차례. 그중에서 전통시장은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이어온 경우가 많아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기시설 쪽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관련 합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1층은 상가시설로 되어 있고 2층은 주거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층에 주거하시다가 이제 음식물 조리 중이라든가 이제 부주의에 인한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 사고. 불을 사용하는 시장 상인에게는 불안감을 떨치기 힘든데요. 어디 저렴하면서도 사용하기 편한 화재 진압 도구 없을까요? 소공간용 소화 용구라고 해서 자동 소화 패치인데, 이제 콘센트에 붙여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해주는 소방 용품입니다. 이게 적은 비용으로도 좀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나중에 진짜 화재 같은 게 일어나면 엄청 든든할 것 같아요. 이걸로 1차 예방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방서에서 이렇게 나와서 점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엄청 든든해요, 저는. 와서 순찰도 해주시고 또 하니까 우리 회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계속된 안전점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점차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전통시장. 시장 상인들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위험 요소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전기기구라든가 이런 청소라든가 멀티 테이블을 빠른 시간에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저희는 이제 많은 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알림 설비라 해서 이제 CCTV하고 이제 감지기가 연동되는 그런 시설을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재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화재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법. 그중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소화기입니다.
이 소화기는 지금 우리 일반 화재, 그다음에 전기 화재, 유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보편적으로 가정 집에 있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특화되게서 K급 소화기라고 해서 주방 화재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중에 여기 문구가 좀 특이한 문구가 있죠. 차량 겸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는 소화기는 차량에 비치해야 되는 소화기입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라 그래서 얘 같으면 스프레이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분사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확인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KC 마크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화기는 있는데 사용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소화기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 두고 우선 안전핀부터 뽑습니다. 이후 호수를 불이 난 방향으로 잡고 빗질하듯 분사하면 끝! 우리가 야외에서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바람을 등지고 쏴야 되죠. 실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이시면 저기 보이시는 비상구입니다. 비상구를 반드시 등지고 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쏘는 장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비상구를 등지고 쏘시면 됩니다. 주택, 건물에 대한 화재와 안전을 살펴봤다면 마을도 빼놓을 순 없겠죠. 예천을 대표하는 전통 마을인 금당실 마을. 과거에는 이곳도 화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이 도로가 좁고 꼬불꼬불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화재에 되게 취약할 수가 있고 집과 집 간의 간격이 되게 좁고 해서 만약 강한 강풍을 동반한 화재가 날 경우에 되게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소담한 돌담길과 고즈넉한 초가집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곳.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예천 관광 1번지인데요. 이렇게 좋은 전통 마을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소방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비상소화장치라 해서 주민이 또 관광객이 누구나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화재, 그 속에서 안전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재난은 다양하게 찾아오는데요. 이에 예천 소방서는 연구팀을 만들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적인 그런 우리 예천군의 성격, 양수발전소라든지 국가 중요 시설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방안 그리고 예천 지역에 맞는 연구 정책을 발굴해서 현장에 이렇게 접목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훈련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역민들이 화재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소방관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화기 취급 등의 빈발함에 따라서 화재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질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화재 예방은 소방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할 때 국민의 안전, 나아가 국민의 안전이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국민과 함께 이번 겨울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자주 찾게 되는 불. 작은 방심 하나로 편리한 불이 험악한 불로 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올겨울을 준비하면서 화재 예방법도 같이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소화기인데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가정용 소화기가 있는지, 사용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사용법도 잘 숙지하셔서 올겨울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누구의 손을 거쳐서 새롭게 태어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하루를 전국시대 카메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날까요? 그 현장을 경험해 보기 위해 태안군 태안읍을 찾아 쓰레기 수거부터 재활용 선별 작업까지 함께 힘을 보탰는데요. 한 해의 끝자락,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지금 바로 태안으로 출발해 볼까요?
붉은 태양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여기를 딱 간다 그래서 오늘 긍정적이었던 건 제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저는 평소에도 쓰레기랑 아주 가깝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쓰레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환경 공무관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일꾼아 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에서 환경공무관으로 11년째, 34년째 근무하고 있는 정전이라고 합니다. 이은식입니다. 저 뭐 도움이 될 게 있을까요? 저는 저 면허증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저는 뭐 도와드릴 게 힘밖에 없거든요. 저만 따라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뒤에서 열심히만 해주면 됩니다. 아, 열심히? 예, 열심히는 할 자신 있습니다. 넘치는 힘을 장착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환경 공무관으로 불러주십시오. 오늘 태안 쓰레기 오늘 다 죽었어. 태안읍에는 9대 쓰레기 수거차가 있습니다. 환경 공무관분들은 새벽 5시부터 3인 1조로 본격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태안읍 남물리 일대를 돌며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시작부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 걸어서? 아, 안 타요? 안 타고 가는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떼야 돼 이거. 제한된 시간 안에 수거를 마쳐야 해서 잠시 궁둥이 붙일 시간도 없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선생님, 재활용은 따로 봉투가 있어요? 내용물이 다 보여가지고 음식물이 묻어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봉투. 아, 그러니까 안에가 다 보이는 내용물들 다 보이는 이런 봉투, 이런 하얀 봉투에 하셔야 재활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은요, 병. 만약에 이런 그 음식물 이런 묻어있는 거는 음식물 묻어있는 거? 예, 이런 거는 빠꿔야 돼 이렇게. 아, 그럼 음식물도 깨끗이 닦아서? 예, 그렇죠. 다 세척해가지고 원래 그 라벨까지 떼어가지고 원래 버려야 돼요. 원래는. 예. 여러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땐 비행 분석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비,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비워주시고요. 행, 이물질은 물로 깔끔하게 씻어주세요. 분, 버릴 때는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 주시고요. 석,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구분해 섞지 않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지금 선생님은 11년 차시고 선생님은 34년 차. 아니, 제일 힘든 건 뭐세요?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못 버려놓고 나서 네. 적반하장식으로 이제 뭐라고 하는 건지 그게 제일 깨진 병 같은 걸 집어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차하다 보면은 그게 찢어져가지고 그 이제 엉뚱한 데로 날아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34년, 11년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제일 큰 뭐가 있을까요? 가져가고 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좀 고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건 가족들이네요, 결국.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재활용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확실히 아파트 단지라 좀 편하네.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갖고. 1시간 반 정도 수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실을 공간도 없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쓰레기를 보면서 그동안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진짜로. 살려주세요, 선생님. 아니, 소각장으로 가야지, 소각장으로. 소각장? 센터. 잠시만, 선생님 처음 내려오셨네? 네, 센터로. 선생님 처음 내려오셨어요. 미소가 밝으시네. 이제 센터로 가야 돼, 센터. 이제 태안군 환경관리사업소의 환경관리센터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태안군 8개 읍면 지역의 생활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곳은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전부 다 직결돼서 선별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태안군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 많게는 하루 12톤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태안군 전체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이곳에서 1차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어머니, 이거 여기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왜 쓰레기 다시 담고 계세요? 이거는요 재활용이 안 되는 거. 이거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반짝반짝? 네. 예. 반짝반짝 하는 것은
쓰레기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이거는 저기 페트. 재활용이 되는 거. 이것도 되는 거? 예. 1차로 선별된 재활용 쓰레기는 2차 선별로 이어집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해서 수거해야 합니다. 영기 씨는 알루미늄 캔이에요, 알루미늄 캔. 이게 알루미늄 캔.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알루미늄 캔만 골라내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만 한눈 팔아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거. 눈을 이쪽을 봐야 돼. 이쪽을? 눈을 이쪽을 보고 손을 이쪽에서 이쪽을 쳐다보면 안 돼. 다 지나가. 얼마간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적응을 했습니다. 이제 알루미늄 캔 찾기는 식은 죽 먹기죠. 재활용 쓰레기 선별을 마치고 다음 작업할 공간을 찾았습니다. 여기 뭐요 여기는? 이것은 스티로폴 강용 시설입니다. 이 스티로폴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재활용을 하려면은 이걸 부피를 녹여가지고 부피를 줄여줘야 돼요. 아니 근데 뭔 채안에 뭔 이렇게 스티로폴 많이 나오는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스박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수산물들은 이런 거 스티로폼에 포장을 하니까. 스티로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박스에 붙은 스티커나 테이프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거 떼지도 않아. 이게 스티커가 징그럽게 안 떼져요. 진짜. 아니, 저는 이거 사실 요즘 택배 같은 거 많잖아요.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떼고 버린 적이 없거든요. 나는 반성하게 되네, 진짜. 누군가는 떼야 되는데. 오염물질이 제거된 스티로폼은 작은 조각으로 분쇄한 후 고온에서 가열하면 가래떡 모양의 인코트로 탄생합니다. 스티로폴을 건조해서 용융을 해서 나온 게 이게 인코트예요. 이 건축용 자재로 많이 쓰이는 재활용 원료이거든요. 인코트를 잘게 부숴 열을 가하면 건축자재로 쓰이는 펠릿으로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요. 이 펠릿은 집안을 장식하는 가구, 벽면, 창틀의 몰딩이 됩니다. 인코트 되려면 평소에 테이프랑 이런 거 잘 떼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라벨이랑. 가정에서 배출할 때 집 가정에서 테이프하고 주소 라벨 같은 거를 배출해 주시면 여기에서 일이 훨씬 쉽고 빨라집니다. 네, 그거 재활용 잘하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이거 가정당 10개씩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다시 자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3위라고 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플라스틱의 양은 102kg이고요. 이 중에서 50%만이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리배출을 잘 하셔서 재활용률을 높여야겠습니다. 대구의 명소들이 굿즈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스타일을 업시켜주는 의류부터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딱인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대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특별한 굿즈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키링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평소에도 가방에 이렇게 많이 달고 다니는 편이에요. 소품 중에 특히 마그넷 모으는 게 취미인데 여행을 다닐 때면 꼭 그 지역에 있는 굿즈샵을 가서 마그넷을 꼭 사오게 되는 것 같아요.
대구의 명소를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티셔츠에다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명소가 들어가 있는 굿즈들은 되게 많던데요. 제가 조금 제 색깔을 넣어서 조금 다른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서문시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들어올 때 보시면 앞에 커다란 상징물 보셨죠? 그러니까 서문시장의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명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또 제가 그린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여기 거기구나 하고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걸 생각을 하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팔공산, 옥골마을 많이들 있지만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가창댐의 둘레길이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자연 경관도 보시고 또 사람들 같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둘레길도 있거든요. 그곳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앞으로 대구 명소를 그린다면 가창댐 같은 자연 경관을 사실 그리고 싶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피도 안녕하세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꽃으로 되어 있는 달력들도 있어요. 이건 직접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지금 입고도 있거든요. 이걸 이 그림 있는 거는 대구 명소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거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네네 그러셔도 돼요. 대신 거울 안 보시겠어요? 색감이 있어서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큰 이미지도 있는데 이 작은 이미지도 보실 것 같아요. 이 가방도 지금 오프라인에서 되게 인기 많거든요. 네. 예쁘게 사용하세요.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들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색감이 너무 예뻐서 보게 됐는데 이 안에 아기자기하게 대구의 명소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제가 입고 다니면 대구를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나중에 뿌듯함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없죠. 다 조금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제품에다가 또 제작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런 제품 되게 기발해요. 되게 예뻐요.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면 굉장히 뿌듯해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대구 명소를 사실 더 그려서 다른 기법으로 제품을 좀 더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기억하는 감성 디자인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대구의 다양한 관광 명소와 문화적 기억들 모든 것들을 담아서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1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곳에 출장도 많이 가보고 또 대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구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데프리카를 표현할 수 있는 녹아내린 주차공과 계란을 골랐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 중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굿즈에 들어갈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 엽서에 들어갈 캐릭터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 캐릭터인 수달이나 대구 지형이 분지다 보니까 산을 귀여운 캐릭터로 그리기도 하고요. 대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을 캐릭터화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작을 할 때요, 친근하고 대구의 매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그넷을 추천드리는데요. 다른 굿즈들은 굿즈 하나당 한 곳의 장소만 표현이 되어 있다면 마그넷은 마그넷 안에 모든 대구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마그넷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다양한 굿즈들이 많아서 신기한 것 같고 캐릭터들도 귀엽게 잘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이런 도시를 표현하는 굿즈를 파는 곳이 많아서 부럽다고 생각했었는데 대구에도 이런 곳이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분들이 대구를 찾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대구를 더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굿즈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충북만의 멋과 매력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청년 예술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굿즈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 많은 공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바다에도 단풍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산과는 다르게 겨울이 시작돼야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한다는 바다의 단풍, 그 정체를 여수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에 물든 단풍도 있지만 바다에 물드는 단풍도 있습니다. 바로 단풍 가리비라고 불리는 홍가리비인데요. 가리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또 자연이 내준 만큼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희망을 가지고 또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가망만에서 자라는 홍가리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수 돌산에 자리한 금천마을. 금천마을은 예부터 굴 양식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주용 대표는 이곳에서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 작업자들과 작업복을 입고 양식장으로 향하는데 선착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작업장에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가망만에서도 하단부에서 다 시설이 되어 있어서 물 좋고 아주 좋은 곳에서 우리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마을 선착장에서 2km를 달려 도착한 홍가리비 양식장. 그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올려봐. 됐어? 오케이. 수화식 양식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폐류 양식인데요. 가리비를 키우는 채롱인데 이 채롱이 13단이에요. 아파트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한 칸에 한 1kg 정도, 원래 1kg 정도 수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고손 때문에 한 0.8kg? 거의 10kg 내외에 나옵니다. 제철을 맞았지만 올 여름은 유독 더웠기 때문에 가리비가 제대로 크지 못했습니다.
고수온으로 수확 시기가 늦어지고 폐사한 것도 많아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었는데요. 하지만 가망만에서 풍부한 플랑크톤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란 홍가리비도 많습니다. 이게 최장, 이게 최고. 이 보면 약간 통통하죠, 가리비가. 이게 최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알이 커요. 그러니까 가리비를 사실 때 최고가 높은 걸 사시면 제일 좋은 거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 칸 한 칸 그 속에서 자란 가리비. 마치 바닷속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주용 대표는 대학교 양식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폐류센터 연구소에서 교육도 받을 만큼 그 누구보다 양식에 대한 열정이 큽니다. 예전에는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만 양식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체계화적으로 양식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발전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보고 느끼고 또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 학과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배를 한가득 채운 가리비. 볼수록 신기한데요? 그런데 바다에서 가리비를 채취했다고 해서 작업이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채롱 안에 든 가리비를 모두 꺼내서 선별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선별장에서 가리비 하나하나 선별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폐사가 안 났을 경우에는 선별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담으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폐사가 좀 고수온에는 폐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별하지 않으면 상한 거하고 죽은 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다 선별하고 있습니다. 속상하죠. 6개월 동안 고생해서 이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폐사 나는 걸 양이 많으면 우리가 소득이 떨어지니까 속상합니다. 오늘 잡은 싱싱한 가리비. 이주용 대표는 홍가리비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이라고 자부합니다. 가리비는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평소에도 가리비를 즐겨 먹는데요. 가리비는 그냥 먹는 게 가장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회무침도 많이 해 먹고, 가리비도 이제 제육볶음에도 같이 넣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쪄서 먹는 게 가장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가리비찜은 진짜 못 참죠.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요. 거기에 가리비 라면까지 메뉴를 더합니다. 가리비 라면. 처음이야. 예쁜 조개국자로 국물을 뜨니까 국자가 따로 필요 없네요. 힘들게 일한 만큼 꿀맛입니다. 정말 커. 아, 맛있네. 제가 키운 거라도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크기 자체가 알 크기 자체가 틀리니까 더 맛있어 보여. 통통하고 더 담백하고. 여기 여수 가리비는 짠맛이 안 나요. 너무 맛있어요. 가리비로 든든하게 한 끼 먹고 이제 가리비 세척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깨끗하게 씻겨 나오는 가리비. 가리비는 한 망에 11kg을 채워서 나가는데요. 여수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는 현욱 씨는 가망만의 맛있는 홍가리비를 사기 위해 매일 이곳까지 직접 오고 있습니다. 알이 좋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크기가 좀 작긴 한데 알이 그래도 크게 나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생산자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약간 손해고 소비자 입장이 괜찮고. 사장님 많이 팔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맛으로는 단맛이 좋고 이제 감칠맛이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저같이 이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뒤 포장까지 끝난 가리비. 이제 소비자들에게 출발합니다. 가리비를 출하할 때마다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시간이 보람으로 돌아온다는 이주용 대표.
열심히 하는 게 먼저 목표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가리비라고 말 드리면 저는 딱 그 이상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리비 양식을 하며 실패를 거듭한 적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주용 대표. 여수 가방만에서 가리비만큼은 전국 최고가 되겠다는 이주용 대표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쫄깃한 식감, 달짝지근한 맛이 매력적인 바다의 단풍 홍가리비 2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또 단백질이 풍부해서 많이 먹어도 부담 없다고 하니까요. 특별한 맛이 그리울 때 홍가리비 찜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한치한, 추위는 추위로 다스린다. 이 말을 몸소 보여주는 씩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춥다고 따뜻한 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운동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아이스하키 꿈나무들의 하루,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추운 곳에서 즐기는 겨울 스포츠, 아이스하키. 남녀노소 누구나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인데요. 아이스하키에 푹 빠져 빙판을 뜨겁게 달구는 꿈나무들을 만나봅니다. 울산 동구의 한 빙상장. 오늘 이곳에서 아이스하키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업 전 아이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두꺼운 유니폼 탓에 몸을 구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정하게 서로의 스케이트를 묶어준다고 하네요. 하키 장비들은 그냥 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대를 하고 다녀요. 잘 빠르요. 다리는 어때? 좋아요. 기분은 괜찮고? 네. 수업 전에 아이들 컨디션 체크도 하고 아직 장비 착용이 서툰 아이들은 단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스케이트 끈도 묶어주신다는데 어머 아빠처럼 다정하시다. 저희 팀은 2015년부터 창단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아이들 운동을 하고 있고 뭐 국가대표라든가 현재 엘리트 선수도 배출한 팀이고 지금은 유치부부터 성인부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일단은 이제 울산 유일의 빙상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일의 빙상장이지만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우수한 이제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그 대회도 나가고 대회 나가서 이제 성과도 거두고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입소문이 타고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소문 듣고 왔나 봐요. 이거 엄청 좋아하고 막 안전해가지고 엄청 또 스케이트도 타면서 엄청 좋아해요. 아이스하키가 거친 운동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거친 플레이에서 나오는 섬세함 때문에 아이스하키를 배우려는 여학생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여자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아이도 활동적인 친구라서 뭐 태권도도 하고 뭐 하키도 하고 여러 종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게 다치거나 부상 위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수업에서 그 코치님께서 감독을 잘 해주시니까 안전 장비들도 이번에 다 구입을 해서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스하키를 배우러 가볼까요? 아이스하키는 속도가 빠른 운동입니다. 프로 선수들도 스케이팅 최대 속력이 40km까지 나온다는데 들어가나요? 막히나요? 골문 앞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요. 슛! 와, 뜨겁다 뜨거워. 일단 그 유치부부터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안전한 장비를 착용하고 하다 보니까 다칠 염려도 없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운동이 굉장히 격하고 운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이 되고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사계절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걸어만 다니면 누구나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 아이스하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해보시면은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빙판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니는데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마치 걸음마 연습 아닌가요? 저 몇 살이에요? 4살. 4살. 안 어려워요? 네. 재밌어요? 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넘어지는데도 이게 재밌어? 네. 넘어지는 게 제일 재밌어요. 넘어지면 아프잖아. 안 아파요. 왜 안 아파요? 장비 때문에 안 아파요. 아이스하키가 하는 것도 재밌지만 보는 것도 재밌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수업 때마다 부모님들도 관중석을 가득 메운다네요. 축구, 야구 하는 데가 요즘 많아지긴 했는데 하키는 하고 싶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특별한 운동을 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마침 근처에서 하키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집 근처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키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좀 내성적이라서 친구들이랑도 좀 잘 못 어울리고 단체성이 좀 약한데 이제 하키도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조금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좀 더 잘 지낸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동생들 챙기는 거 보면 좀 기특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오늘도 한 뼘 더 성장 중입니다. 선수 포스를 뿜뿜 뽐내고 있는 이 친구들은 배운 지가 오래됐다는데요. 실력 좀 볼까요?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팀을 제치고 골대로 향합니다. 그대로 슛, 골이! 재밌어요. 재밌고 기대감 있어요. 아프거나 힘들진 않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요. 언제까지 아이스하키 할 거예요? 제가 어른 될 때까지요. 짧게만 느껴졌던 수업이 끝났는데요. 하지만 아직 집에 가긴 이릅니다. 이론 수업이 남았기 때문이죠. 아이스하키는 팀 스포츠인 만큼 팀원들 간의 조직적인 협동,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회를 앞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전술을 짜는 아이들. 전술을 짤 때도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는 모습인데요. 아이스하키에서 왜 이런 전술이 중요한가요? 이제 아이스하키가 5대5 경기인데 5명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명 한 명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대회 때 이제 요 전술대로 저희가 계속 이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각자의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그리고 공격수가 또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수비도 하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지 5명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론 교육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분은 팀의 외국인 코치라는데요. 영어로 진행되는 전술 수업? 전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도 되고 일석이조의 스포츠네요. 3학년 때부터 아이스하키 시작해서 지금 6학년까지 하고 있어요. 어때? 이건 대회 나가는데 또 주장이란 자리가 쉽진 않잖아요. 이렇게 책임감도 있고 동생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팀원들하고. 네. 어때요? 그래도 우리 팀원들이 너무 착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술적으로나 이런 거는 훈련을 좀 잘하고 있어요? 네, 맨날 월요일마다 모여서 연습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 대회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차디찬 얼음 위에서 쏟아내는 아이스하키 꿈나무들의 뜨거운 열정. 정말 멋지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보다는 사실 인성이고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건강했으면 좋겠고. 체력을 키우는 데도 좋고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더 좋은 운동 아이스하키. 울산은 아이스하키 하기 좋은 빙상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곳인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아이스하키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들의 멋진 꿈을 이뤄가길 응원합니다. 지금 겨울방학이 한창이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 방학이라고 마음 놓고 쉴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하루 날 잡아서 아이들과 함께 겨울 스포츠 즐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 간의 사랑도 퐁퐁 샘솟을 겁니다. 향긋한 유자차로 추위 달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상큼한 향이 기분 전환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유자가 찬성질의 과일이다 보니 몸이 차가운 분들은 많이 드시면 배탈이나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서 드시면 좋겠네요.
그럼 전국시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